여러분 전략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세요?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이제 그 전략을 수립할 때 그렇게 제가 이제 저는 강의를 하고 제가 강의가 제 주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업 컨설팅하고 마케팅 전략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은 저를 불러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의외로 제가 제 느낌으로는 기업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어요. 근데 그 전략이라는 게 보통 뭐냐면 사장님이 이 환경을 보는 방식이야. 그 방식에서 이게 딱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해결하자. 근데 사장님이 막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실무자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꼭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 왜냐면 왜 그럴까요? 왜 실무자들은 왜 자꾸 머리를 가우뚱가우뚱할까요? 그 실무에 있을 때 주변 그 인자들이 다 문제 덩어리라고. 오케이. 사장님이 너무 밀어붙이면 실무자들은 일단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 끝나고 다음에 할 건데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상대방은요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있어요. 딱 얘기하고 되면 연락 주십시오. 하면 더 하고 싶어. 아니면요 저희는 클라이언트를 못 받습니다. 제가 영업을 좀 할 때 쓰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뭐 요청해 오면 전 시간이 남아도 빨리빨리 가지는 않아요. 왜? 내가 너무 빨리빨리 가보면 관계가 그러니까 칼자루가 그쪽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쉽게 예스를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막 영업하려고 막 이렇게 영업에 그걸 늘렸어요. 양을. 왜? 돈 버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 오케이? 근데 돈 버는 구조를 조금 다변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제가 안 움직여지니까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죠? 왜? 그때 알았죠. 전략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입장에서는요, 드린 만큼 만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전략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막 그 전략을 딱 아셔가지고 이제 전략기획본부장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이 뭐 얼마나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정말 스마트한 전략가라면 기업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합의된 상황이어야 돼요. 사장님이 너무 카리스마 있게 하면 실무자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실무자들은 생각하는 게 많아요. 사장님은 왜 이렇게 생각을 빨리빨리 클리어하게 하느냐? 사장님은 관계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오직 돈, 그죠? 효율,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막 실무자들은 누구 아니 쟤 시키냐 내 시키냐 뭐 되게 많고 근데 사장님이 똑똑한 사람은 일을 던져놔서 뭐예요? 구조를 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대왕 세종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죠. 이산. 그러니까 역모를 누가 했으면 역모의 주동자를 죽인다라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해서 얘가 역모 주저니까 얘가 죽이면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조선인 그런 거 보면은 역모의 일당을 다 죽였죠. 그래도 왕이 바뀌면 또 나오죠. 왜 그럴까요? 구조가 안 바뀌면 사람이 바뀌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예요? 역모가 없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을 잡아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잡아놓지 않으면 역모는 계속 일어나지. 계속 요소를 잘라봤자 계속 독보로처럼 계속 나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전략가가 된다는 건 뭐예요? 관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관계를 내가 좋은 관계로 일단 두 번째. 내가 좋은 관계로 일단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건 전략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전술이에요, 전술. 그죠? 전술이 묶여서 뭐가 돼? 전략. 그래서 이례적으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장님이 이례적으로 그래 맞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뭔 말을 할 때마다 사장님이 그렇게 안 해주자. 그럼 사장님을 전략적으로 내가 캐치했다가 그러면 말하고 전술적으로 한번 먹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사장님의 그런 머리의 스키마를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죠. 근데 그럼 제가 딜하고 있는 저는 영업을 하고 있어서 사장님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너무 하나하나 파악하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쉽죠. 사장님들은 80%가 다 똑같아. 20%가 달라. 개인차가 있죠. 근데 80%는 똑같아. 성격 급하고, 돈하고, 그다음 장화 강하고, 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안 듣고, 다 똑같아. 근데 개인차 뭐가 다른 게, 산업의 환경과,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게, 강남 사장님하고 강북 사장님하고 다르다? 나 이거 진짜 웃겨.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강남에 있다 강북으로 왔거든요? 클라이언트가 강북으로 바뀐다? 진짜 재밌어요. 제가 일할 때, 내가 한번 일할 때마다 내가 예를 들어 한 500만 원 받는다고 쳐요? 내가 5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500만 원짜리 클라이언트가 온다? 1000만 원을 올리자. 그럼 안 온다? 근데 계속 올리고 있자. 예, 그리고 내가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자. 그러면 한 1년? 정말 길면 1년 동안 힘들다? 힘든데 그걸 내 궤도를 올려놓으려면 한두 사람 정도 억지로 잡아가지고 빡 올려가지고 하나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이 퍼뜨려주고 그거를 포트폴리오화 해가지고 하면은 또 1000만 원이 된다? 그리고 또 정체 기간을 가요. 그죠? 그러다 보면 뭐야? 점점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피가.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업무로도 늘어야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전략이 아니야. 관계 속에서 나왔지만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책을 써.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격을 올릴수록.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뭉쳐져서 나라는 시스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조직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저도 옛날에 회사의 규모를 키워봤지만, 애들의 수, 종업원의 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명 어정어정 하는 것보단 전사 300이 더 낫다, 이런 거지. 자, 왜요?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가 컸다는 거 전략적 마인드가 없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회사가 잘 되면 사원을 뽑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종례를 받아. 빰빰빰빰 하면서 자기의 성공을 이렇게 뿌듯해요.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을 못해. 그 많은 사람을 벌어 먹이려면 그만큼 그러니까 공장을 키우고 찍어내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있다 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어. 돈 잘 벌 때는. 근데 어느 날 안 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해. 제조업이 그게서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뭐야? 적자. 적자란 간단한 거잖아. 유지 비용 아래로 내려가면 적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전략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요,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매출의 규모를 키워. 아니, 매출보다 수익. 그래서 전략가는 기업을 쉽게 만들어요. 왜요? 기업을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돈은 뭐예요? 부분. 돈은 요소로 보여. 그죠? 돈을 버는 거는, 그러니까 방식이라는 건 관계겠죠. 그죠? 돈을, 뭐야, 홈페이지 팔아서 벌 거야? 아니면 뭐 팔아서 벌 거야? 이건 파는 건 what? 어떻게 팔 건 how?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장의 머리를 본다라는 게 첫째, 잠재의식. 여러분, 이성과 논리의 성을 공격하지
말라라는 말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사람은요, 언제나요, 누가 낯선 이가 딱 들어오죠. 그럼 모든 이성의 군대를 다 앞으로 해가지고 방어막을 일단 쳐요. 그래서 누가 뭔 말하죠? 그러면 안 될 것부터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아요. 계속 밀어붙일수록 뭐야? 앞문을 계속 잠근다고요. 이때 이 앞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첫째, 지가 스스로 따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신뢰. 그래서 절대로, 그러니까 뭐든지 전략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있다라는 게 뭘까요? 클라이언트를 영입하려면 바로 물건을 파는 게 언제나 내가 팔아야 될 때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죠.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죠. 그러면 지연이 나죠. 그때 뭐가 나와요? 오보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죠. 오보하기 시작해. 그러면 그럴수록 좋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문은 더 잠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보해. 그러면 그럴수록 할인이요, 세일이요, 막 해주다 보면 뭐예요? 걔는 그렇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물건에? 그죠? 그래서 전략가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따지기 위해서 신뢰, 심리학으로 라포르라는 게 형성되지 않을 때까지 절대 자기 본심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클라이언트마다 뭐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일을 해요? 다수랑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수랑. 한쪽에서는 키우는 쪽, 한쪽에서 걷는 쪽, 키우는 쪽, 걷는 쪽. 다 모작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뭐야? 전략이 한쪽으로 막 치우쳐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이 한 만큼 아웃풋이 나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 나올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관계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만 찌르는 게 아니거든. 그 전에도 찌르고 좌에서 찌르고 우에서 찌르고 여러분은 한 면에서 찌르는 거지 그 사람은 여러분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은 물건이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 오기 전에 10명이 지나갔다고 와서 생각해보세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물건을 서비스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야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물건을 왜 당신한테 사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과 고객 사이에 나가 일단 키인자라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정문이 너무 꽉 막혀 있으면 어디를 쳐요? 뒤에 배수로를 치면 되죠. 그게 뭘까요? 이성의 반대. 잠재의식.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재의식을 한다는 게 뭐야? 이성을 흐릿하게 하기 위해서 뭐야? 판단력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 여러분, 마케팅을 하려면 반드시 뭐를 증폭시켜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아시죠? 필요한 거에다가는 돈을 안 써. 필요하지 않은 거에다 돈을 많이 쓰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이 지금 제공하는 거,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없어도 살아요? 뭐 파세요? 내비게이션. 없어도 살아요. 그죠? 없어도 사는데 있으면 뭐예요? 편하지 않죠. 그러면 안 되죠. 없으면? 있으면? 편리하죠. 그거는 얘기할 거리가 아니죠. 난 지금도 편리하니까. 핸드폰 없었을 때도 편리했거든요. 공중전화도 나름대로 편리했다라는 거죠. 없으면? 불편하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파는 거예요? 한 달 써보라는 거죠. 그죠? 한 달 써보고 뺏어버리면 돼. 그러면요. 아이씨. 쓰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그게 바로 뭐야? 데뮬레이션 전략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뭔 얘기야? 뭐 단순한 거 아니야? 그걸 결과로 보면 단순하겠지만 과정을 이해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면 뭐야? 내가 그런 비스무리한 거 또 만들어내. 그죠? 여러분, 결국
많이 팔려면 뭐예요? 그럼 뭐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될까요? 이성적인 구매 행위? 아니면 충동 구매? 충동 구매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필수적인 거,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요, 사람들은 계획을 짜서 사. 한마디로 할인 매장에 가는 거 보면 다 리스트, 이게 목록을 짜가지고 산다고. 근데 그거는요, 어차피 모든 지급 시스템이 그런 저가로 가고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걸 지탱하고 있는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무너지면 그래서 세계 경기가 흔들거린다잖아요. 이제 앞으로 흔들거릴 거야.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런 식으로 안 가면 그 시스템을 누군가 지탱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거릴 테니까. 그럼 여러분이 파는 건 다 쓸데없는 건데, 쓸데없는 거 살 때는 판단을 모호하게 해야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내게 하는 거야. 100m 달리기 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야? 며칠까지 판매. 한계, 제한. 오케이? 아니, 그런 게 없으면요. 뭐 하면, 뭐 할 때까지 내비게이션 살 때 뭐 장착. 근데 100명에 하나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야? 그것 때문에 이걸 사. 그죠? 즉 뭐예요? 여러분의 마케팅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소비자가 이성적인 마케팅 행위를 못하도록, 정보 활동을 못하도록 인자를 박아놔야 돼. 그래가지고 샀자. 사면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 없네. 괜히 샀다, 속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왜요? 내가 그 시점에선 필요했으니까 샀겠지.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속았다, 바보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여러분 물건 사놓고 애들이 그래. 물건 사는데 야 너 이거 난 인터넷에서 야 이거 5만 원 더 싸게 샀다 하면 속은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더 많아. 인터넷 사는 건 부속품이 다 다르단다. 다른지 안 다른지 뚜껑은 자기가 열어보지도 않아놓고 그렇게. 왜요? 그래야만 자기가 심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왜요? 인자가 다 맞거든. 자기가 산 행위와 그거에 대한 그게 불안하면요. 불안하는 순간 AS에다 전화해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두 번째. 자, 이거 넘어가면 되고. 자, 여러분, 옷차림. 여러분, 거짓 속을 결정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을 만들거나 뭐 할 때 뭐예요? 여러분, 아이팟이 실제적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아이팟은 전자장비죠? 아이팟은 보통 전자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부품을 만들고 뭘 만들고 그 다음 껍데기를 씌웠어.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팟은 그 공정이 거꾸로 나왔다고 하죠. 아이팟은 디자인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기술자들한테 집어넣어. 한계는 이걸 못 벗어나. 그래서 만든 게 아이팟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다른 애들은 뭘 했느냐. 만들다가 보면 이만큼 드러났고 그걸 씌웠다고요. 이쁘게. 즉 뭐예요? 여러분, 정장 차림의 남자와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무단횡단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팔로우를 했을까요? 여러분은 정장 차림의 사람이 무단횡단하고 하고 그지 같은 사람이 무단횡단할 때 누구를 따라가요? 그죠? 저희 집에 갈 때, 저희 아파트에 갈 때 이게 횡단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도 없으면 저 혼자 가요.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빨간불이든 뭐든. 언제나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차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인간이 먼저지. 근데 차 안에도 인간은 있긴 한데 내가 먼저 가.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서요. 왜요? 일단 꼬맹이들이 서 있으면 나도 쓴다고. 왜요? 그것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이상한 껄렁껄렁한 애들이 이렇게 건너가죠. 그죠? 나도 건너가라는 소리야.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금연빌딩에도 담배 핀다? 얘기해드렸죠. 꽁쳐 있으면 펴요. 왜? 폈잖아 누군가. 그렇죠? 특히 남자 화장실에 누가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담배 많이 피는 거 있죠. 그건 피라는 소리예요. 아무리 여기다가 담배 금지라고 써놔도 이거 누가 폈다는 소리야.
그래서 금연 빌딩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청소부들이 뭐예요? 꽁초가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럼 아무도 그걸 스타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자아 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하철에서 아무도 안 피죠? 담배. 왜 안 펴요? 재떨이가 없으니까. 또요. 아무도 안 피잖아. 그죠? 아무도 안 피잖아요. 저 옛날에 몇 번 봤어요. 이게 피는 사람들. 담배 피우면 지하철 안에서 피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무섭게 생겼어. 무섭게 생겼단 말이야. 걔가 피니까 누가 피느냐? 누가 피자. 그러면 3명, 4명 이렇게 해서 거기 다 피는 거야. 그러면 안 피는 애가 들어왔자. 근데 그 구간에서 다 펴. 그러면요. 야, 이 사람들아, 여기서 담배 피는 게 아니라 뭐야? 자기가 다리 피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프로비즈니스맨이 되려면 그러한 것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반바지 입고 회사 가면서 프로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크리에이터들은 그러니까 막 귀걸이도 차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나 봐. 삼손이 머리가 길어야 힘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복장이나 말하는 투,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남들과 말할 때 까불까불다고 뭐 하는 거, 그게 사람과 인적 관계를 위해서라면 나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그게 본질적인 요소라면 그건 좋은 성공 기획자는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티코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어렵다고요. 물론 본질적인 성공을 했는데 겸소해서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그 사람을 되게 많이 알았을 때 얘기고. 그죠?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젊으신 분들, 30대 이제 뭐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술자리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대표님,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죠. 열심히 뭐 목표를 갖고 뭐 하라 하메라. 근데 이런 것도 좀 말장난이거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친해서 이런 얘기 해줬어요. 차가 뭐예요? 했더니 뭐래요? 이번 주 주말에 매장 가서 뭐 BMW 700이나 이런 거 한번 렌트해서 한번 주말에 한번 몰아보라고. 그랬더니 돈이 꽤 나올 텐데 그냥 한번 어디 가서 술 먹었다가 한번 해보라고. 그래, 해하셨더라고요.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러 가보라고 했어요. 야, 돈 많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날 안 놀면 되잖아. 한번 해보라고. 하지 않고 나서 나한테 또 오라고 하면 나 할 말 없으니까. 하고 왔더라고. 어땠어요? 했더니 차가 다르긴 다르더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갖다 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더 타고 싶었죠. 이제 모티브가 나오는 거야. 그 차 몰고 싶어요? 성공해야겠죠. 돈 벌어야겠죠. 그럼 이제부터 끌어오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벌 거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단계야.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보고 뭐 해본 놈이 뭐 해본다고요. 여러분, 노는 것도 논 놈이나 놀아봐. 그렇죠? 막상 돈 있고 뭐 평상시에 잘 안 놀던 사람은 돈이 많죠. 놀 방법이 없어.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돈이 진짜 많아. 근데 얘가 너무나 착실하네요. 그래서 돈이 많은데 룸에 가본 적이 없대. 근데 자기는 템플러라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니까 걔랑 나랑 친한데 그냥 우리 둘이는 그냥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술 먹는 관계예요. 근데 아이씨, 근데 가면 되죠. 했더니 자식이 좀 데리고 가달래. 왜냐면 자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데리고 갔죠. 그날 정말 많이 썼다. 걔가 네. 걔는 뭐야? 놀기 위해서 나라는 관계를 또 맺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을 하려면 성공하는 사람들 곁에,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나 보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하나 보지 알고요. 그만큼 여러분이 겉을 잡으면 속이 그렇게 팔로우를 해요. 많은 부분. 기대치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죠. 내가 팔로우 한다고요. 문제는 뭐야? 사람들이 나를 기대를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안 하는 거지. 성공을 하려면 그래서 기대치를 올리시는 게 되게 좋아요. 기대치를 올리면 두 가지 문제밖에 안 나와. 기대치를 만족을 해서 인정을 받던, 기대치에 만족을 못해서 욕을 먹던. 근데 사람은요, 전자를 간다고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기대를 하려고 해도 자기가 못할 것 같아. 그때 뭐가 보여요? 학습이라는 게 나오고, 그때 누가 보여요? 파트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꼭 자기가 혼자 하는 건 여러분, 회사의 조직에서는요, 혼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혼자 하는 일이 없어. 다 누구랑 같이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그때의 기분이 옷차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옷차림이 기분을 결정하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온몸을 다 명품으로 도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좀 센 걸로. 왜 그러느냐? 이 부자들 있죠? 부자들 여자들은요, 이게 된장녀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아는 부자들 이쪽 여자분들은 명품으로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이걸 자아가 좁은 사람은 꼴감하네. 그거 명품이면 뭐예요? 사람이 명품이어야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사람을 걷어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거 갖고 다녀서 뭐예요?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라는 소리죠. 그럼 그 사람이랑은 절대 관계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내가 쪽팔린 거예요. 왜요? 지가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죠. 지가 돈 있으면 지도 샀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지 불안 요소를 맞추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라고요. 근데 있죠. 그럼 그러니까 가방 같은 거 따서 어머 가방이 너무 브랜드네, 뭐 되게 좋은 거야. 그러면요 그게 공감대로 형성해서 비즈니스가 돼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비싼 브랜드인데 그걸 못 알아보는 애들은 또 아무 의미가 없잖아. 제가 아는 애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한 500만 원짜리 백이 있대요, 자기가. 근데 일단 자기가 모든 걸 1년을 거의 투자해서 하는데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왜냐면 윗선들은 되게 여러분 위에 계신 분들은 단조로워요, 삶이. 딱 가방 이렇게 딱 놓고 뭔 얘기 하다 보면 온몸이 다 브랜드일 필요는 없거든. 포인트. 언제나 뭐 벽지 바를 때도 포인트 벽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동네 친구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딱 했더니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알았대요. 이게 수준이 그러니까 수준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뭐 유명 브랜드라도 브랜드를 알아야지 뭘 좋다 나쁘다라는 거죠. 걔네들한테 다 그냥 가방이 가방이거든. 그런 애들이랑은 일을 해도 돈이 크게 안 나와요. 돈 버는 거는요, 돈 버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돈을 버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 없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수준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 지방 살다가 청담동으로 이사 오자. 그때 뭐예요? 괴리감을 느끼는데 두 개야. 에이, 뭐 하고 돌아가면 그냥 도로가미 타물이고, 거기서 맞추려고 하면 수준이 올라가. 근데 거기서 자기가 맞추죠. 그러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죠? 그 순간 뭐야? 성장하면 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가 만족해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발전하려면 수준을 높이면 되는 거야. 수준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목 빠진다고 하자. 근데 감당할지도 없을 정도로 높이면 그때 뭐가 나와요? 막, 전쟁 간 사랑에서 막 그런 거 나오잖아, 막. 갔다가 막, 돈 메꾸려고, 보험료 타려고, 막 남편 막,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전략은 뭐냐? 그다음 세 번째. 정보원이 신뢰를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오케이? 사장님이 말하면 믿어. 그렇죠? 내용이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대학교 교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누굴 믿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잘 되는 애들은 계속 잘 되는 거야. 돈 많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틀려도 뭐예요? 사람들이 들어줘. 그리고 이걸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편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필이라도 책을 쓰나 봐.
여러분이 이 세 번째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값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 책을 내면 돼. 근데 책 내는 능력이 없으면 대필 쓰던가. 여러분 지금 막 정치인들 막 책 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정도로 순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책 쓰고 있는지. 그죠? 근데 왜 나는 그런 걸 안 할까? 생각해보세요. 그걸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해봤어야 하죠. 그런 걸 느껴봤어야 하지. 그죠? 제가 제 주변에 책 내는 사람은요, 계속 내요. 책 안 내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안 내는 줄. 책이라는 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들은 계속 내고 그들은 안 낼까? 뭐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내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알고요. 그 내본 사람은 절대 그 안 내는 자기를 위협할 만한 그 사람한테 책 내니까 좋더라는 말을 안 해. 왜요? 책만큼 조금 투자해서 크게 먹는 전략적 레버리지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책이 왜 그렇게 레버리지가 큰데요? 책을 하면 읽죠. 읽으면 정보가 들어가죠. 그러면 스키마 변동을 시켜요. 스키마, 인식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요. 그걸 사장님이 읽으면 난 전문가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굳이 뭐 해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년, 3년 할 거 뭐예요? 책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그죠? 아주 간단한 거죠. 진짜 제가 아는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1,000만 원 써가지고 책 자기가 내고요. 2억 벌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책만큼 고급 마케팅이 없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접종이론. 여러분, 문제와 약점이 있다면 미리 말해버리는 게 나아요.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죠. 기술적 문제 있죠. 없는 게 어딨어요. 없다라면 이건 그 제품을 더 이상 살 게 없어요. 왜? 더 이상 진보될 것도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지금 틀었을 때 안 나와.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서비스가 있는데 아직은 거의 못 가고 있는 것도 문제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뭐예요? 말하는 게 더 낫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난데요. 피할 수 없으면요. 저희 회사는 작은 회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말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작은 회사면 왜 작을까? 사람들은 생각해. 작은 건 현상이죠. 왜 작을까요? 일을 못해서 작은 거죠. 그죠? 신규 회사니까 작겠죠. 돈이 없어서 작겠죠. 이건 부정적 방향에서의 해석이죠. 긍정적 방향으로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커지면 고객 일일이 얘기를 듣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인위적으로 조직을 작게 운영합니다. 작기 때문에 민첩하게 고객의 AS 처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네트워크 회사와의 시너지를 얘기합니다. 작아서 좋은 점도 있죠. 피할 수 없으면 그 약점을 뭐예요? 최대한 강점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게 뭐죠? 그게 논리죠. 그죠? 그러니까 논리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면 작으니까 저희랑 일하지 마십시오가 되는데, 논리를 이빨이라고 생각해서 작아서 저희가 훨씬 더 AS를 잘 해드립니다. 작아서 저희 회사는 작은 애 문제라도 사장님이 직접 나가십니다. 그죠? 피할 수 없으면 군대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거 정말 쓸데없는 말이죠. 여러분, 피할 수 없는데 왜 그걸 어떻게 즐겨? 그건 말이 안 돼. 피할 수 없으면 이용해라. 이용하면 나한테 좋죠. 그럼 즐겁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건 자기 도를 닦아야 되는 거고, 도 닦으라는 소리고. 그렇죠? 피할 수 없으면 약점을 강점으로 이용하세요. 그러면요, 즐겁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피할 수 없으면 뭐예요? 군대를 가는 게 언제가?
도망갈 때가. 예? 사고 지르고 뭐야? 에이, 도망가자고 군대로 도망가. 아니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군대 가자. 그럼 뭐야? 군대 있을 때 좋아. 아니면 군대 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내가 안 해봤던 거 뭔가를 해봐.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를 어떻게 됐다 쳐봐. 그럼 좋죠. 그러면 즐겨지게. 그러면 군대 나가라고도 나가지도 않아. 왜? 즐거운데 왜 나가요? 근데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하고 막 여자친구랑 한참 뜨거운데 나왔어요. 뜨거운데 군대가. 그러면요 괴롭죠. 어떻게 그걸 즐겨줘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와 약점이 있다면 피할 수 없다면 뭐야? 과감하게 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PT를 하는데 PT가 재미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말해. 여러분, 제가 PT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PT 재미없습니다. 재미없기 때문에 뭐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PT를 통해서 웃자는 소리는 아니겠죠? 그럼 아무도 웃는 거 기대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결과가 사장님이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해요?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해요?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라니까요. 사장님은 저희 결론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도 사장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시킨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보겠지만 지금 사장님 개인을 만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전체의 이익을 따지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사장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일단은 내가 좋아하진 않겠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요. 자, 그래서 5번째 초두 효과냐 최신 효과냐. 여러분 만수의 성격은 이래요. 철수의 성격은 이래요. 만수의 성격은 어때요? 다시 만수의 성격은 이래요. 철수의 성격은 이래요. 만수의 성격이 어때요? 자, 철수의 성격은요? 이성적이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에요. 순서를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왜 얘는 다중적이고 얘는 이성적이 나올까요? 바로 초두의 효과죠. 사람은 첫 번째를 보고 두 번째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을 내놓으라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해드렸죠? 요소는 똑같아. 관계를 바꿨을 뿐이야. 근데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PT 할 때 계속 넘겨요. 이것만 자꾸 켜놓고 계속 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게 바로 초두 효과라는 거예요. 정보의 순서가 설득에 강한 영향력을 미쳐요. 정보의 순서는 다른 말로 순서가 가장 초급의 뭐죠? 관계자. 그죠? 순서라는 건 A, B, C 이건 뭐야? 가장 초보적인 관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뭘 배우려고 하다 보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지금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로직화하지 않으면 안 한 상태에서 뭔가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계속 헷갈려. 한 번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면 계속 헷갈려. 근데 한 번 내가 아는 내용이 한번 이렇게 시스템화로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러면요. 이게 내용이 들어올 때 뭐예요? 요소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쪽으로 들어와서 이해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101을 모르면 102가 헷갈리는 법.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순서로 본다. 초두. 한 사람에게 정보를 받을 때는 초두로 하는 게 좋아요. 한 사람에게 정보를 받을 때에는. 초두 효과. 여러분, 최신,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받을 때, 정보를 전달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할 땐 최신. 뒤에다 놓고, 한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뭐예요? 앞에다 놓고. 자, 여러분. 긴장이 풀릴 때를 노려라.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이 꼭 듣고 싶은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긴장이 풀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홈즈 얘기를 내가 갖다 놨냐면 셜록 홈즈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앉혀놓고 부인이 뭐 저거 막 얘기하다가 부인이 뭐야 막 긴장해서 막 얘기했죠. 그럼 뭐 여기서 뭐 인터뷰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을 나가.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고요? 잠깐.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화들짝 하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걸 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치기로 공부한 내용이 왜 내일이면 금방 까먹을까요? 벼락치기를 하면 그 전날은요, 초긴장 상태라서 쫙 흡수해요. 근데 초긴장으로 들어온 건 그 다음날 릴리스가 되면 다 날아가요. 오케이? 자, 여러분. 그 다음, 채색효과.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총명한 인상을 주려면 차가운 색을 입혀라. 여러분, 컬러가 되게 많은 설득력을 좌우지해요. 이건 뭐냐면요.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이삿짐 센터 애들이 이삿짐을 날 때 이삿짐 박스를요, 검은색으로 해놨대요. 그랬더니 그 저녁에요, 애들이 힘들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짐인데 흰색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더래요. 검은색으로 하면 한결 무겁게 느껴져요. 밝은 색으로 하면요, 한결 가볍게 느껴져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색을 할 때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무거운 인상, 이렇게 중후한 색을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 엔터테인먼트 쪽을 한다면 오렌지 컬러 쪽을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 IT 쪽을 얘기한다면 뭐예요? 차가운 색, 블루 컬러를 쓰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내가 쓰고 싶은 색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어떠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컬러를 잡는 거죠. 그만큼 컬러에 대한 사람들, 왜 컬러 같은 게 영향력을 많이 줄까요? 첫 번째 했죠. 잠재의식. 내가 컬러로 설득받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컬러로 설득을 되게 많이 받아요. 컬러에 대해서는 이성적 접근을, 군사를 못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여 결국 뭐가 돼요? 설득이라는 걸로 끝난다고요. 자, 그 다음 8번째, 공감.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려 주세요. 그 사람과의 신뢰를 가지려면. 그렇게 못하겠다면요, 뭐라도 해야 될까요? 맞춰보세요. 그렇죠? 그런 척이라도 하시라고요. 나 와이프랑 어제 되게 싸웠어. 나도 최근에 싸웠는데 많이 힘들더라. 그러면요, 바로 공감대명사. 제가 저희 회사에서 뭐 했는데 저도 옛날에 그때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대리님이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요, 바로 클로저. 기분을 알아주기만 해도 신뢰는 형성이 돼요. 신뢰가 형성이 되면 모든 것 다 통해. 신뢰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힘든 거지.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은 일단 가장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누가 접근해서요, 뭘 제시할 때는요, 언제나 문제를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문제를 나는 겪어본 적이 없다면요, 텔레비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척이라도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돼요? 이 둘 사이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왜 신뢰를 만들려면 술이 중요한지 아세요? 이 둘 사이엔 피드백 루프가 걸린 시스템이라는 게 연동이 돼야겠죠. 해준 만큼 해주고, 해준 만큼 해주고, 그렇죠? 이거를 초기에 만들어 놓으려면 계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 계기가 보통 술이 좋다고요. 전 술을 싫은데요? 그럼 골프. 골프 싫은데요? 그럼 뭐라도. 교회? 종교? 뭐라도. 독서클럽? 아니면 세미나? 등산회? 뭐라도.
자, 9번째. 뿌린 만큼 거둔다. 사람은 인지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 같은 물건을 힘들게 구매한 A와 쉽게 구매한 B, 누가 만족도가 더 좋을까요? A야. 힘들게 구매하면 할수록 더 만족도가 좋아져요. 그 해외 뭐 물건 대행 이런 거 있잖아. 그 만족도가 좋단 말이야, 나 보면. 오래 기다리다 보면 더 좋아져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싫어지겠지만. 그렇죠?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이 루프가 어떻게 돼요? 내려올 때 들어온단 말이야. 이제 그 심적 기간을 잡아가지고 뭐야? 최고조 기대감이 있었을 때 뭐예요? 그때 딱 들어오면 뭐야? 조금 미흡하더라도 자기가 투자한 만큼 뽑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약간 괴리가 있죠. 그럼 뭐예요? 극한 상황에서 환불이죠. 근데 환불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죠. 또 안 한다고. 그러면서 누가 물어봐. 야, 근데 왜 샀냐 하면요. 더 좋은 거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설득했었을 때 만족도는 더 좋아지는 법. 자, 그래서 좋은 회사는 뭐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프로세스가 좀 있는 거, 좀 까탈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오늘은 한우가 다 팔렸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아, 여기 고기 먹으려면 진짜 힘들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소문난 집에 가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줄 서 있죠? 줄 서서 먹다 보면 빨리빨리 먹고 나가야 돼. 근데 만족도는 더 좋아. 왜? 결국 먹었다.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홍대 쪽에 여기 가보면 되게 맛있는 국수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왔다 갔다 보면은 줄이 이렇게 나래비 서 있어요. 제가 저는 국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보잖아. 그럼 계속 그런 생각, 한번 먹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사람들이 먹으니까, 뭐가 있겠죠. 뭐가 있으니까 먹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서 줄 서서 내가 기다려요. 그리고 먹었어. 별거 아니었더라고. 근데요, 나랑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내 아는 사람이 먹고요. 다 맛있대. 그러면 나는요. 난 솔직히, 역시 국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애들 다 맛있다니까, 나한테 뭐야, 어땠어? 하면, 나는 보통 그래, 맛없어. 그냥 먹었지. 하는데, 나한테 그 정도 받은 건 많이 받아낸 거거든. 왜? 그 구조를 내가 깨지 못해요. 왜? 아유, 뭐가 맛있다 하면 애들이 이렇게 말해. 너는 왜 이렇게 성격이 까다롭니? 그 소리 안 들으려면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막 A 플러스는 안 준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에 그랬으면 환장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나 봐. 좋은 데 가면은 초기에는 되게 맛있어. 그죠? 초기엔 되게 맛있어서 뭘 걸어요? 언제까지 맛있는지 아세요? 맛있어서 사람이, 야, 맛있어! 오자.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이렇게 걸려버렸죠. 이게 가동이 돼버린 거야. 다당 하다가 뭐야. 다당 돌아가자. 그때까지 되게 맛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맛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담배도 그렇다고 하죠. 처음에 나오면 맛있어. 나중에는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왜요? 중독됐거든. 그죠? 중독될 때까지는 계속 끌고 가. 그렇잖아요. 그 마약도 똑같다고 하죠. 아시죠? 뽕당.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뽕당 하면은 처음에는 먹다가 뭐예요? 나중에 그냥 지 돈 내고 스스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마약 장수들도 처음에는 뭐예요? 한번 해봐! 했다가 처음에 쭉 공급하다가 나중에는 뭐야? 나중엔 사람 잡자. 맨날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비스도 거의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뭐 그럴 테고. 자, 그 다음 10번째. 몸을 읽어 상대방의 심리를 헤아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말을 보는 게 아닌가요? 말보단 몸이 훨씬 더. 말은 행태요. 말에는 의도성이 있어. 그러나 몸은요. 몸이 그나마 낫다라는 거예요. 다리 떨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팔짱을 껴면 거부. 손가락을 코를 만지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바디랭귀지라는 게 있죠. 바디랭귀지라는 게. 그죠? 참 재밌죠? 많은 사람들은 저번 시간에 앉은 자리 똑같이 앉았을걸요. 거의.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분은 내가 딱 왜 바뀌었는지 알려주면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서
거기 못 앉은 것 뿐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근접에 앉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뭐예요? 변화를 싫어해.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를 즐기면 뭐예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즐기면. 변화를 즐기는 방법은 몸을 가볍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몸을 가볍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좀 중심적 사고를 좀 많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변화가 재밌다고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화를 즐기기가 어려워요. 그러겠죠? 어디 한쪽에 너무 개입될수록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걸 만들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 돈을 벌자. 은행에다 안 쌓아놓는다고. 왜요? 그럼 자꾸 그쪽 루프로 걸려요. 계속 머릿수가 이런 식으로 걸려. 돈을 벌어다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돈의 노예가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바꿨죠. 라이프를. 어떻게? 벌면 최소는 유지해요. 최소가 뭐냐? 먹고 사는 거, 한 달. 그 다음 뭐예요? 최소가 뭐 집이나 이런 거죠. 이런 거 고정자산으로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유동자산은 다 벌려놓는다고요, 이렇게. 펀드로 갖다 놓고, 어디다 갖다 놓고, 갖다 놓아서 뭐야? 다 증상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뭐야?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하고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조로 내용을 본다라는 게, 외국에 놀고 가고 싶으면 내가 못 모아서 외국 가면 되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잘 안 한다고요. 난 내가 외국 가고 싶으면 외국 가서 일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 그러니까 한 번 놀러 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해결하면 되죠. 지속적으로 가려면 거기에 뭐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만들면 되죠. 내가 왜 만들어 이걸? 그쵸?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꽤 있을 텐데. 그쵸? 그래서 구조만 짜주면 뭐예요? 내용은 메꿔줘. 그래서 언제나 거시적인 눈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많이 보여요? 요소가 많이, 인자들이 많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아직도요, 수많은 인자, 발굴 안 된 인자들이 많은데요. 그 인자들과 이렇게 연결선이 없는 인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강력한 인자는 혼자 뭐예요? 되게 많은 관계를 혼자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은 5천만의 관계선을 갖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거. 그 다음, 7번째. 상대방이 거절하도록 해놓고 한 방에 양보를 해서 본래 요구를 드러내는 게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앞에 계신 분을, 윤희수 씨를 부산으로 보내고 싶어요. 지사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부산에 가서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바본가? 그렇죠? 조금 더 전략적인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뭐를 알아요? 싱글인 것 같은데 어떤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을 딱 봐. 가지고 그 여자가 제일 좋아할 만한 사람이 거기 있다고 소개해줘. 그러면 그 남자가 가요. 그 여자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 제일 하수가 그거야. 3년 정도 있다 오면은 4년째 내가 부를게. 그 바보예요, 가게? 여러분, 만약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산에 3년 정도 있다가, 와, 그러면 내가 부를게. 지사,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잘린 얘기예요. 잘렸다라는 거예요. 보통 보스 나와버리에서 벌어지는 사람은 일단은 승진권에선 벗어난 거죠. 승진은 누가 하냐면요. 일단 후보에 들어오고 그 후보에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후보에서 들어왔다라는 거, 후보는 보통 조직의 보스 근처에 살아요. 이름도 모르면서 오른팔이 될 수는 없잖아. 그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져. 그죠? 그런 거 다 누구나 아는 얘기죠. 처음에는 가깝게 하죠. 왜요? 아까 말했죠? 오보, 과잉 행동. 들어한 것만큼 못 만나니까 전화를 계속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계속 안 되면 결국 멀어지게.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는 게, 세상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없어요. 멀어지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는 행위는 오직 하나. 죽음. 그래서 그런 행위를 비즈니스맨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참 세상이 좁아.
좁은 게 아니라 걔랑 왜 관계가 멀어졌냐면 걔랑 일할 만한 중간에 인자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죠? 밀접하게 지금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묶는 일이라는 구조가 생겨나서 묶인 거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부산을 보내려면 그렇게 안 하고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베트남 가. 아이씨 베트남 가래네. 예? 근데 그러면 바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때려치자. 그죠? 근데 바로 때려칠 수 없으니까 바로 베트남 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은 바로 집에 가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랑 부모님이랑 다 의논해봐. 그죠? 의논해봤는데 당신이 일 그만두면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러면 베트남 가는 거야.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구조가 가래니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갈매기 아빠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무슨 요소들이 뭐야? 야, 그럴 거면 때려쳐. 뭐 때려쳐야지. 이럴 때 부장님이 와서 한마디 해주죠. 야, 내가 정말 내 회사 커리어를 걸고 이사님한테 얘기했다. 저 사람 베트남은 못 보낸다고. 나 진짜 쫓겨날 거 각오했어. 그러고 나서 부산 가라. 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욕을 안 해. 왜? 말 톤에 있죠. 내가 쫓겨난 걸 감안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그만큼 나를 케어해 준 거죠. 그리고 나는 베트남보단 부산이 낫겠죠. 부산은 그래도 KTX라도 타지. 그럼 뭐야? 환결 더 쉽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구조, 공간의 구조를 잡아서 스스로 획득하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거. 여러분, 일단 좋은 조건을 제시해 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에 협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뭐예요? 이런 게 뭐죠? 후불제라는 거예요. 일단 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 놓고 일단 물게 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조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들어왔죠? 그럼 나가기가 어려워. 오케이? 일단은 이런 것도 좋아. 여러분, 이런 건 고건 씨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한 게 아니라 고건 씨도 했죠. 여러분, 고건 씨 얘기 아시죠? 시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1년 동안 무보수로 들어갔대잖아요. 그죠? 무보수, 시라는 데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건 좋은 조건이죠. 공짜로 일하겠다는 거 아니야. 들어갔어요. 일단 발을 늘어났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1년 일했어요. 1년 무보수로. 여러분, 1년 동안 뭐가 만들어져요? 관계가 만들어졌죠. 그죠? 근데 1년 지나서 너 나가.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든. 그죠? 그때 뭐가 들어와요? 써보세요. 써보세요. 너무 좋은 조건이야. 싫으면 그냥 주세요. 그쵸? 써봤어. 그러면 사람이 뭐가, 관계가 만들어져. 기계와의 관계, 와이프와의 관계, 뭔가 판매자와의 관계. 써보고 좀 끼스났어. 아, 미안하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 나 원래 그런 새끼야. 둘. 가격을 좀 내려가지고 구매한다. 셋. 어차피 좋았던 거, 좋은 점만 기억이 나. 그쵸? 좋은 걸로만 또 해석을 해. 그래서 뭐야? 사자 얼마 한다고. 그거를 갖고 오실 때는요, 직접 본사로 들어갖고 오셔야 됩니다. 본사가 제주야. 그럼 그건 너무 좀 사기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야?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일을 주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의 여러 가지 스펙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괜찮으면 일단 채택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자원을 더 주십시오. 아니면 저기 김대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 일단 일 처리가 된다고요. 대행이라는 일도 마찬가지고 좋은 조건을 줘서 들어오게 하면 뭐야? 일단 안 나간다는 거죠. 뭐가 어려워요? 들어오기가 어려워. 들어오기가. 옛날에 제가 일본에서 식당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 친구랑, 일본에 있는 친구랑 갔는데, 제가 일본 룸메이트랑 오래 살아가지고, 걔가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걔 크레딧 카드로 살았거든요. 나도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밥을 살라고. 근데 이제 일본 친구들이 많아서, 거의 나고야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게를 봐줬어요. 저기서 쏴야지. 어떤 가게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김밥 천국 같은 데지. 딱 가서 거기서 싸야지. 딱 했다가 어느 날 딱 오라고 했어.
야, 했더니, 오, 많이 왔어요. 한 15명 왔어요. 제 학교 동문들이 와가지고, 먹어? 딱 들어갔죠. 했더니, 거기 가자 했는데 애들이 끽끽끽끽 대요. 그때 그 웃음이 나는 뭘로 해석이 됐냐면, 비웃는구나. 저 새끼 강꽃구진 저기밖에 안 되겠지. 그래도 순간의 비웃음을 얻을 거냐, 5달 동안 헤맬 것이냐, 순간이 났다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놀랬어요.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밖에 구멍은 있었는데 안은 진짜 큰 거야.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미 들어왔잖아. 가지고 앉았어요. 메뉴판이 나오는데 오 마이 갓. 초일류는 아니어도 고급 레스토랑 가격이에요. 그리고 안 인테리어도 고급이야. 근데 왜 안이 닦았느냐 해서 일단은 닦았는데 또 구조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난 짜장.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야. 먼저 얘가 나 이거 먹어도 돼? 그래 먹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자로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빨리 가라는 소리다 이건. 네? 근데 먹는데 서비스가 진짜 좋아요. 맛도 진짜 좋아요.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일단은 냈는데 애들이 걷어서 좀 도와줬어요. 왜냐면 너 너무 비싼 데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오면서 친구랑 집에서 이제 물어봤더니 걔가 그래, 우리가 갈 때 웃었지. 그래서 이제 왜 웃었냐고 했더니 너 같은 애가 많대요. 여기 이 가게가 유명하대. 옛날에 이 가게가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게 되게 호화스럽게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래요. 왜? 사람들이 명절 때만 오는 거야. 저기는 비싼데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요? 안 팔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테리어를 바꿔서 그지 같은 걸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외부인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잡지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문제는 트라이얼이었다. 음식은 맛있는데 서비스 좋은데 사람들이 트라이얼을 안 하는 거야. 트라이얼을 해야만 입소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러면 싸게 만들고 싶진 않대. 왜? 음식은 싼 거와 이걸로 싸게 만들면 진짜 김밥천국 된다라는 거죠. 분식점.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이게 인테리어를 문턱을 낮추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서비스를 더 많이 했대요. 사람들이 뭐야?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도 가끔 나고야에 가면 거기를 꼭 가요. 왜? 뭐가 만들어져요? 그 시스템 안에서? 이런 에피소드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 옛날에 여기 와. 그리고 주인장이랑 나랑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 그때 애먹었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케팅이에요. 돈 안 드는 마케팅. 오케이? 자, 그래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놓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소크라테스법. 내를 유도하고 상대방에게 거부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통기레스죠. 통기레스 5번 해보세요. 통기레스?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쏟아지죠. 통기레스로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요, 처음부터 이거요 저거요를 물어보면 설득이 안 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버님 잘 계시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요. 이게 아니라 예. 날씨가 좋네요. 아, 예. 요새 뭐 하다가 예 하다가 뭐야? 예. 이게 무의식적으로 하다가 그다음 얘기하는 거야. 저희 물건도 한번 좋은데 그러면 예 한번 그래 보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왜 되게 잘 먹히냐면 미국 애들이 이런 걸 정말 많이 써. 미국 애들은 만나면 처음부터 뭐야? 날씨가 좋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해. 결혼하셨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되게 잘해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 말은 네가 위냐 내가 아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외국 애들은 수평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끌어놓고 뭔가 던지는 자기가 한 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사겠습니다는 안 해도 그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한번 약속 한번 잡아보시죠, 뭐. 5번은 다 그런 얘기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물건 사주세요. 라고 하면 뭐야? 싫은데요?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네네네네네네 하는 문단법이에요. 네 세트 용법.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한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공통적인 거. 아우, 어제 제가 술을 먹어가지고, 아우, 저도 술, 예, 그 머리 아프셨죠? 예. 아우, 오늘 뭐 날씨도 좋고, 근데 이런 날 어디 놀러 가면 진짜 좋겠다. 아, 그렇죠, 뭐. 근데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런데 제가 뭐 물건 파는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지금까지 한 말이 있단 말이야. 네네네. 아니요? 한번, 사람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러고 가자. 그래서 나오자. 그럼 한 10분 정도 있으면 다 따라한다? 다 따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하품을 하죠. 하품 다 따라한다? 하품이 얼마나 전파력이 좋은지 제가 실험해봤잖아요. 옛날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칠판에다 제가 하품이라고 써놨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하품을 하는 게 하품이야. 그만큼 전파력이 좋아요. 네네네네네가 얼마나 전파력이 좋냐면 여러분 한번 써보시나요? 처음부터 분리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 예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사람이랑 친해지기도 해요. 왜 친해질까요? 내를 유도하려면 그 사람과 나와의 뭘 봐야 돼요? 공감대. 공감대를 자꾸 보려고 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해가 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14번째. 여러분, 약속 시간을 정할 땐 11시보다는 몇 시가 더 나을까요? 여러분, 바빠서 바빠 보이는 건 전략이 아니에요. 안 바쁜데 바빠 보이는 거. 사람들은 바빠 보이면 왜 바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바빠 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바쁘면 좋지 뭐. 사람들은 바쁜 걸 다 좋게 해서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한가한 건 되게 뭐예요? 원래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은 한가해요. 아세요? 왜요? 왜 한가할까요? 돈 버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멀리 가. 왜요? 돈을 번다라는 거의 주어가 누구예요? 나죠. 내가 돈을 버는 거죠. 그게 바로 돈을 못 버는 큰 요인이죠. 내가 돈을 벌면 안 돼. 돈은 뭐예요? 벌어지는 거죠. 주변에 보셨어요? 돈을 번 사람? 돈을 벌어지게 하는 사람은 많이 봤을걸요? 돈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 자기가 뭘 해서 돈을 버는 사람보다 자기가 뭐를 하면 할수록 돈이 벌어지지 않아. 그때 뭐가 나와요? 네? 그때 뭐가 나와요? 오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보하면 할수록 잘 안 나오거든. 당구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벌어올 만한 구조를 짜. 그죠? 그러니까 뭐야? 한가해 보여. 근데요, 그 뒤에 시스템이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격을 올리려면. 바빠져야죠? 바빠지려면, 나 바빠, 이럴까요? 그런 건 너무 직구죠? 그래서, 11시보다는, 11시 5분에, 15분에 보자. 훨씬 더 바빠 보여요. 여러분이 약속 시간 정할 때, 11시에 보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은 다 인정이야. 10시 50분 오케이. 11시 10분까지 오케이. 이거면 20분 동안 날려, 나는요. 근데요, 정말 한번 써보세요. 오늘 당장. 오늘 몇 시에 만날까? 11시 25분. 보자.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 막? 25분. 모르겠나, 25분? 뭐냐? 약속 시간이 안 잊혀져. 제가 옛날에 한번 당했잖아요. 내 클라이언트를 만나는데 사장님이 꼭 이래. 제가 몇 시까지 방문할까요? 11시 15분. 11시 반, 11시 15분에 오셔야 됩니다. 15분에 못 오면 저 못 봅니다. 그럼 마치 느낌이 뭐냐면 이 사람 되게 바쁜데 나한테 시간 내준 것 같아. 그러면요, 약속 칼같이 지내요. 근데 11시에 와요 하면은요, 앞뒤로 10분, 10분이야. 재밌는 얘기예요. 시간을 일부러 내준 것 같죠. 그죠? 자, 그 다음, 사람들은 자신보단 지위와 권위가 높은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쓰거나 이런 지위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어요? 작은 회사는 사원이 없다라는 얘기죠. 다 팀장, 다 대리지.
그런 거 있죠? 방문하겠습니다. 근데 사원 인턴 이러고 와봐요. 기분 더럽게 나빠. 나 옛날에 그런 경험 있어요. 누가 뭐 저희랑 제휴한대요. 저희 회사나. 근데 오라고 했더니 인턴이 왔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떠나서요. 이건 무시하는 행위죠. 그렇죠? 감히 인턴을 보내? 그렇죠? 이건 뭐 아무리 좋은 조건이 뭐야? 이건 뭐 누가 이런 말이죠. 이건 싸가지적인 문제라는 거지. 근데 아마 그 사장님은 아마 솔직해서 그랬나 뭔지는 몰라도 그렇죠? 인턴에도 시니어 인턴이 있고 뭐가 있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도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명함할 때 다 팀장이죠. 이건 뭘까요? 강압적으로 명함으로 올려버리는 거야. 그렇죠?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친구들이 10명씩 있었어요. 예일대학교 스탠리라는 교수님이 한 건데 짰어요. 질문을 해. 근데 틀리죠? 그럼 5V의 전기 고문을 해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zik 하면 틀리죠? 그러면 5V씩 올려. 근데 당하는 이 피의자들 있죠? 피해자들 당하는 애들은 짠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없는데 으아 이런 척.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복종 실험. 그래가지고 무조건 틀리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예 해방을 한 대통령은 케네디 하면 애들이 5V를 올려. 지지가면 으흑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하하하 이래. 나는 웃겨 이러다가 계속 틀리면 5V 올라가지. 근데 20V, 30V 올라가면 애들이 으악 이래요. 근데 교수님이 밀그램 교수님이 뒤에서 계속 올려 하면은 10명 중에 4명 정도가 포기했대요. 나 이거 못하겠다고. 왜? 마지막에 올라서 애들이 으악 해도요 계속 올려. 왜요? 뒤에서 시켰잖아. 그래가지고 이 실험에서 정말 웃기게 나온 게 10명에서 거의 반 정도가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끝내. 근데 계속 올려. 얘가 이걸 가지고 뭘 해석했냐면 바로 나치즘을 해석한 거예요. 착한 사람인데, 개인을 보면 되게 착한 사람인데 뭐예요? 나치에 갔을 때는 진짜 살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태인들 그거 보면, 사람들 딱 보면 뭐예요?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뭘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디 소속이었을 때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16번째.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양면 제시가 반면 제시보다 훨씬 더 나아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으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가 선택하게끔 하는 게 더 좋아요. 교육을 못 받았으면요, 헷갈려요. 그럼 교육을 못 받은 상태라면 한 면만 제시해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양면 제시해 줄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키를 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A가 있습니다. 하지만 B가 있습니다. 여러분, A와 B 어떤 게 더 중요해요? B죠.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내비게이션도 있어요. 어디가 더 중요해요? B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배웠기 때문에 아닌 거를 봐. 이런 사람들한테 A가 있고 B를 있어요 하면 여러분은 컨트롤을 잃은 거야. 그렇죠? 그 대신 거기다 살짝 구조를 짜는 거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만이 구조를 만들어냈죠. A, 하지만 B가 뭐예요? A를 보다 난 B가 있어요. 그러나 은근히 들어보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말은 안 했잖아. A와 B가 있는데 B가 더 나아요라는 말을 직구적으로는 안 했죠. 그래서 뭐예요? 은근슬쩍 암시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B라고 하면 훨씬 더 낫다고요. 말을 할 때. 17번째, 양자택일의 효과. 상대방이 망설이면 양자택일을 유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망설이는 이유가 뭘까요? 아, 살까 말까. 확신이 없어서. 또요, 너무 많아서. 그때는요, 과감하게 들어가서 뭐 양복 살 때도 싱글과 더블 중에 어떤 게 좋으세요? 하면 일단 싱글 아니면 더블이에요. 그렇죠?
내비게이션 할 때도요, 음성 나오는 게 좋고, 음성 안 나오는 게 어떤 게 좋을지. 왜? 너무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때는 물어본다고요. 그때는 이게 더 좋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런 것과 이런 것이 있어요. 백화점에 가보면, 어떤 거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이거 입으세요 하면 안 입어. 왜? 이거 재고인가? 그래요. 그죠? 최근에 요새 센스 있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입으시고요. 요새 뭐 보수적으로 뭐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좋아하세요. 딱 보니까 이게 센스 있어 보여요. 그러고 나서 이래요. 손님은 참 센스가 있어 보이시네요 하면, 그러면. 그죠? 근데 이거예요 라고 하면 뭐예요? 사지 말라는 소리죠. 그것만 빼고 봐. 그죠? 뭐예요? 관계를 보지 않고 제안을 하게 되면 뭐예요? 되려 역으로 온다라는 거죠. 자, 상대방이 관심이 있으면 뭐예요? 클라이맥스. 관심이 없으면 안티 클라이맥스. 이 얘기가 뭘까요? 상대방이 관심이 있죠. 그럼 클라이막스. 상대방이 관심이 있으면 미괄로 하라고요. 오케이? 상대방이 관심이 없으면요. 앞에다 놓고.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는데 또 얘기할 필요는 없죠. 관심이 있으면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걸 맥시마이즈 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앞에다 놓느냐, 두괄로 하냐, 미괄로 할 거냐는 뭐의 문제야? 상대방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 상대방이 얼마나 내 거에 관심이 있느냐의 문제. 이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결로 할 거냐, 결기승전으로 할 거냐. 기승전결은 관심이 있을 때. 결기승전은 관심이 없을 때. 자, 사생활 효과.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뭐를 알려주면 좋을까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설득력이 좋아져요. 여러분, 홈페이지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그게 남들 이렇게 물건 팔 때요. 자기 얼굴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신뢰를 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더 재밌어요. 내가 만들어서 신뢰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 문제가 없으면 나를 고소하라는 소리예요. 고소할 사람, 때려줄 사람이 확실하면 그걸 바로 주홍글씨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좋았을 경우엔 그게 누가 만들었든지 상관없어. 문제는 뭐야? 안 좋았을 때 내가 누구를 고소해야 되고 누구를 탓해야 되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얼굴을 붙여줘서 그 사람은 리스크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리스크가 증폭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지 얼굴을 까겠냐라는 거죠. 결국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딸이랑 식구랑 같이 찍은 사진이 훨씬 더 임팩이 좋아요. 잘 보면 그런 거 많어. 잘 보면 제품 설명하는데 그 제품 만든 사람이요. 가족이랑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얼굴은 잘 안 나온다? 원거리 샷이라. 근데 오직 느낌 하나죠. 저 사람은 되게 단란한 가족에 있는 멤버로서의 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일단 신뢰를 주기 시작해요. 왜? 일단 나 같은 사람이고요. 일단 그 사람이 그런 간란한 가정을 했다라는 건 일단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혼자 다니겠죠. 여러분 이마에다가 주민등록증 번호 다 찍고 다니면요. 아무도 사기 안 쳐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러다라는 거예요. 꼭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편도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상사한테요. 사모님은 요새 안녕하시죠? 애들이 요새 뭐실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뭐예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얘기하는 걸 내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면 훨씬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국장님 걱정, 사장님 건강 걱정해 주는 것보다 뭐야? 사장님, 부모님은 요새 어떻게 되시고, 선물 때 사장님 선물해 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 부모님 선물을 챙겨주는 게 훨씬 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증폭되는 거예요. 자, 작은 솔직함이 오히려 큰 신뢰를 낳기도 해요. 옛날에 제가 인사동에서 도자기를 산 적이 있어요. 제가 도자기를 조금 사는 쪽이라 싹 사러 갔는데
일단 거기 갔다라는 건 사는 거죠. 사러 갔는데 이렇게 도자기를 보고 있었어요. 100자를. 근데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고. 근데 뭐 와이프는 딴 거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 코디네이터인가?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보셨어요? 뭘 봐 보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흠집 있잖아요. 근데 흠집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전문가도 좀 안 보이는데 흠집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고. 근데 말 속에 트릭이 있죠. 전문가도 안 보이는데 흠집이 난 지전문가거든. 그리고 걔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거 그 얘기 하시고요. 카운터에 가서 흠집 얘기하시면 30% 디스카운트 해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서 일하는데 근데 제가 말했다고 하면 저 잘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제가 와이프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 그랬더니 와서 왜? 그랬더니 이쁘지?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쁘니까 걔도 이쁘겠죠? 여기 흠집 있다? 안 보이는데? 당연하지. 전문가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와서 30% 할인을 받으면 뭐야? 뿌듯하라는 거죠. 아까 맥락을 같이 하죠.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 자주 가는데 30% 할인해준대요. 말 잘하면. 보통 고품, 고돌짜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말 잘하면 50%까지도 해준대요. 그림 있죠, 그림. 미술품. 말 잘하면 80%도 해준대요. 난 몰랐지.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피할 수 없는 문제는 뭐예요? 말하라는 거죠. 근데 흠집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많은 제품 있죠. 이런 거에서는요, 키가 뭐예요? 신뢰야. 신뢰. 근데 그 사람의 멘트가 뭐예요? 신뢰를 증폭시키는 행위죠. 증폭시키면서 쭉 늘어났죠.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와이프라는 인자가 들어와서 더 증폭시켜버리면 뭐예요? 그게 구매라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요. 갈 때마다 걔를 찾아요. 걔가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신뢰하고 가요. 그렇죠? 말 한마디가 신뢰의 이 관계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어떤 거예요? 내가 거기 딱 들어갔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들어갔겠어요? 사기당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걸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프로죠. 자, 여러분, 만약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거 사시면은 저거 하나 더 드려요. 라고 하면요. 안 사죠. 여기가 무슨 월마트도 아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걔가 언제 오버할까요? 자, 내가 더 안 사면 오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린 만큼. 오케이? 자, 시선을 먼저 피하면 상대방의 불안하게 해서 대화의 주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시선을 하면 시선을 마주쳐야 된다 했죠. 시선을 피해버리면 그 사람이 불안해. 뭔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서 시선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잡으려고 눈을 피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뭔데 그래? 근데 뭐가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 들으려고 눈을 피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일단 뭐가 돼요? 환기가 됐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번에 되게 그런 거 있잖아. 진짜 많이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주위에 저 같은 경우 이제 회사 기업들 사업 뭐 하게 되면 이렇게 초기 로드맵을 많이 짜줘서 뭐 비밀스러운 얘기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어떤 분이 딱 와가지고 카페에서 이래. 왜 그래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왜 그런데? 하면, 여기. 하면은, 더 듣고 싶어. 뭐가 그런데? 하면, 여기, 뒤에 사람이, 얘기해봐. 딱 하면, 이번에 말이야, 별것도 아니야. 근데 증폭은 되게 시켜놔요. 그게 왜 그럴 거냐? 내가 계속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죠? 자, 얼굴을 보지 않은 효과. 여러분, 다음 중 어떤 게 가장 설득력이 높을까요? 대면 접속, 컴퓨터, 화상, 전화. 대면. 두 번째. 전화. 오케이. 이거. 근데 이거 조건이 있어요.
얼굴에 호감이 있거나 뭔가 있을 경우엔 대면이 짱이에요. 대면은 정말 루프가 잘 일어나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상대방과 뭔가 이렇게 좋은 관계라는 건 일회적이 아니에요. 그죠? 1회는 영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향. 그죠? 영향. 관계란 영향을 미쳤을 때 다시 돌아오고 이게 어떤 관계예요? 지속적으로 있었을 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이게 악영향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죠? 상생이 있고, 상생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죠? 쉽게 말하면 왼수라는 게 있죠. 네, 상극이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 좋은 관계로 계속 좋게 가는 걸 상생이라고 하는 거죠. 만나면 만날 때마다 안 좋은 관계로 그런 애들은 뭐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극. 그죠? 뭐가 있었을 땐 좋은 관계가 있어요. 대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오케이? 화상은요. 화상은 각도야.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찍으면 다 이쁘게 나오고 여기서 찍으면 다 돼지야. 이렇게 나오니까. 돼지로 만들려면 여기서 찍으면 되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되고. 여러분, 애가 피부가 꺼멓게 만들려면요. 여기다 하면 돼. 그러니까 백에서 그러니까 흰색 백그라운드에다 찍으면 애들이 다 피부가 검해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교수님들은 똑똑하게 만들고 싶어서 백이 뭐예요? 책이자? 교수님인데 뒤에 나이트클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건 양아치 교수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왜요? 백그라운드와 이걸 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지 교수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이게 책 이런 데 뒤에서 인터뷰를 하자. 왜 전화가 좋냐면 전화는요. 일단은 내가 말이나 얼굴 이렇게 그게 안 좋다고 하면 전화를 하게 되면 일단 전화에 온 집중을 하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전화는요. 일단 집중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빨리 서로 간에 답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빨리. 왜냐하면 전화를 오래 한다라는 얘기는 서로 간에 안 갖고 있어서 뭐야? 답을 서로 빨리 낸다고요. 대면은요. 일단 오래 가려고 해. 그게 뭐야? 그래서 이런 게 있어. 만나서요. 신뢰를 만들고요. 답은 전화로 내는 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 뭘 해요? 전화 마케팅.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판매하시고 뭐 하시고 하는 건 뭐예요? 전화로는 빨리 해버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설득해드리고. 그죠? 이런 게 되게 많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나오지 않아요? 보이스피싱이 왜 잘 걸리는지?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대만, 일본 이렇게 거쳐서 온 거죠? 지금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바보다 그러겠지만, 저도 옛날에 초기에 보이스피싱 같은 걸 걸려본 적이 있는데, 정말 걸려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딱 와가지고요. 검찰인데요. 라고 하면, 일단 뭐야? 일단 덜컹? 뭐 이게 문다고.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나 그런 적이 있어요. 뭐뭐뭐뭐 계약하셨죠? 예. 어딘데요? 예. 왜? 사업자 번호 다 돼요.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어디 사장님이시죠? 거의 계약 번호인데, 그때 계약이 잘못됐어요. 했더니, 그 계약 번호 좀 불러주세요. 계약 번호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계약 번호를. 그걸 외우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계약 번호 모르는데? 그러면요, 그게 비밀번호 앞자리랑 똑같거든요. 비밀번호는요? 그건 알아요! 막 얘기해준다고요. 아는 거 나왔어. 그러면 얘기해주는 순간 뭐예요? 물린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낚였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왜 계약번호를 말했을까요? 계약번호 외우는 사람 없죠. 근데 그 앞번호가 저희가 계약 비밀번호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면요. 모르는 거 있다가 아는 거 있다가 보니까 뭐예요? 확 말해버린다고. 끊어버리죠. 끝났구나. 그만큼 사람은 구조에 잘 들어온다고요. 사람은요. 자,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자. 그러면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전통적인 방식이죠. 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서로 싫어해. 따라하라고 저한테만 했어요. 네, 따라하자. 그럼 따라하려면 뭘 하는지를 알아야죠. 계속 보다 보면 뭐예요?
관찰도가 좋아져서 이해도가 좋아져요. 옛날에는 부분만 보고 쟤 저러니까 그러겠지만 따라하려다 보니까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뭘 따라하라고 하면 할수록 신뢰도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사소한 거. 큰 거 말고 사소한 거. 왜? 사소한 걸 따라하려다 보면 큰 것도 다 보이는 거야. 밥 먹고 뭐하고 이상한 것들 있죠? 그거 따라하래. 그러면 이 사람은요? 지내다 보니까 나랑 공통점이 많아. 내가 따라하는 걸 몰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랑 공감이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서로 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분의 사람한테 신뢰를 받으려면 일단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하지 마요. 그냥 따라해요. 그러면 이해돼. 얼마나요? 그 사람의 반복 행동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내 사장님 정도 내 사람으로 구워 못 삶으면요, 그럼 고객도 못 잡죠. 사장님이랑은 그래도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라도 있지.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이 뭐 해서 저 회사 옮길래요. 그럼 회사 옮기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건 너무 이렇게 세우고 거죠? 그죠? 회사 옮기면 그런 사람 또 있어.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또 옮기면요, 또 있어. 그렇게 옮기다 보면요,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어. 왜요? 첫째, 그런 사람이 또 있을 거니까. 둘째, 그런 포트폴리오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 문제를 구조로 해석을 하면 되죠. 근데 구조는 오래 걸려. 그리고 구조를 내가 짜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요, 내가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따라해보라고요. 여러분, 바꿀 수 없으면 날 좋아하게 하면 되잖아. 그 사람이 내가 싫은 이유는요, 싫은 이유가 뭘까요? 나랑 안 맞아서. 안 맞아서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성과를 낼 수가 없었을 때. 누가 그래요, 저한테. 대표님은 어떤 분이 좋으세요? 어떤 분이 좋으세요? 대표가 좋으세요? 어떤 분이 좋으세요? 그 조화가 상당히 단순하시군요. 어떤 분이 좋으세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어떤 분이 좋으세요? 대표님 어떤 분이 좋으세요? 이해를 잘 해주는 사람. 이해를. 어떤 분이 좋으세요, 사장님? 합리적인 사람? 어떤 분이 좋으세요? 저는 나보다 더 공감을 더 많이 하는 사람. 오케이. 어떤 분이 좋으세요? 나한테 좋은데, 나랑 비슷하네? 나는 어떤 사람이 좋냐면, 나 간단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좋지, 나한테 도움 안 되고, 합리적인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죠. 나 그 사람 싫어. 예? 합리적이고, 나한테 잘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걔가 나를 욕하고 다녀. 나 싫어, 그러면. 누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첫째,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렇죠? 나한테 잘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사람이에요. 걔가 사기를 치던 합리적이건 나한테 잘해. 뭐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 다 싫어해. 근데 나는 걔를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걔가 나한테 잘해. 그럼 내가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걔 편을 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을 잡으려면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돼. 근데 잘해주려면 그 승질이 나거든요.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때 뭐야? 따라하기를 하시라는 거죠. 똑똑한데 나한테 피해를 주면 그 사람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말 잘 듣고 그러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 나한테 잘해야지. 그렇죠? 자, 그러려면 일단 따라해 보시라. 얼마나 걸릴까요? 한 사람을 따라해서 이해하기까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물어보는 자체가 좀 무식한 질문이긴 해요. 제가 제일 지금까지 들었을 때 무식한 질문이 그거예요. 대표님, 몇 개월 해야 보고서 잘 써요? 참 자기 위주의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6개월이요? 하면 6개월 동안은 못하다가 6월 1일부터는 잘하냐고요. 안 되는 놈은 계속 안 되고 잘하는 놈은 계속 잘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잘하면 그걸 잘해서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1개월부터 효과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년 후에도 있게 나. 평균으로 얘기해달라면 그건 자기가 이해하기 쉽겠다고 하는데 굳이 말을 해주자면 저는 6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6개월 정도 한 사람을 따라하다 보면 그 사람을 얻어. 근데 누굴 따라하는 게 좋아요? 거지를 따라하면 거지의 신뢰를 얻어. 가난한 사람을 따라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누굴 따라하는 게 좋아요? 부자를 따라하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맨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성공한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놓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누굴 따라하는 게 좋아요? 사장님을 따라하는 게 좋아요. 사장님을 따라하면 뭘 얻을 수 있는데요? 돈 안 줘요. 따라했다고 돈 줘요? 뭘 줘요? 사장님을 따라하면요, 오른팔의 위치를 줘요. 그 위치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돈은 안 줘요. 사장님은 돈은 안 줘요. 따라했다고 통장 비밀번호 열어줘요? 대신 따라하다 보면 그건 있을 수 있겠다. 비밀번호를 캐낼 수는 있겠다. 예? 오른팔이 돼서 그 오른팔로 뭐요? 권좌에 오를 수가 있죠. 자, 오른팔에 오르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뭐가 좋아요? 대통령이 되면 인재를 내 맘대로 싸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왜 싸게 쓸 수 있는지 아세요? 세금? 아니요. 명분. 그렇죠? 모든 인재들이 대통령이랑 일하고 싶어 해요. 왜요? 일단 대통령이랑 일하면 자기도 올라가죠. 두 번째, 명분이 너무 좋아. 그렇죠? 비즈니스맨들은 명분이 돈, 그 다음엔 명분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그 옛날에 싸움 봐도 명분 싸움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자, 그 다음 또 24번째. 지적 수준이 높으면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본인이 결론을 내리게 유도해서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적 수준이 낮으면 반대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지적 수준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렇죠. 사장님은 자아가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강하죠. 여러분, 이런 걸 진상이라고 그래요. 지적 수준 높고 자아 강하고 열정적이고 꼭 피해야 될 사람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피하면 뭐예요? 돈을 못 벌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입사원을 뽑아야 돼요. 근데 사장님이 돈 들어가는 건 다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말한 걸 복합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사장님, 신입사원 뽑아야 됩니다. 신입사원을 나는 신입사원으로 오지만 사장님은 돈으로 봐. 왜? 스키마가 달라.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전통적인 방법이 뭐냐? 문제점을 제시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입사원을 뽑아야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써. 딱 갖고 가요. 사장님, 신입사원 뽑아주십시오. 그럼 사장님은요, 바로 네가 해. 사장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네가 해. 그러다 보면 일 만들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썼을 때 비용 발생 효과. 그렇죠? 사장님은요, 썼을 때의 비용 효과를 같이 보겠죠. 이거 다 말장난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첫째, 문제를 써. 그죠? 문제를 쓰면 되죠. 그럼 어차피 시작은 문제에서 나온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첫째, 일이 늘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첫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는 신입사원이라고 했죠. 그죠? 이번에는 좀 옵션을 넓혀. 첫째, 외주합시다. 매출? 아니, 비용 10억. 사장님 입쩍 벌어지겠죠? 미친놈. 그죠? 두 번째, 제휴사랑합시다. 5억. 세 번째, 이 문제의 본질적인 걸 해결합시다. 시장, 이번 진출 포기합시다. 그러면요, 그건 말이 안 돼. 그죠? 그거 안 하면 신입사원 안 뽑아도 되잖아. 그죠? 네 번째, 신입사원 뽑읍시다. 1억. 그럼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선택 안 했어요. 그러면요, 계속 보류 상태. 그죠? 보류 상태죠? 선택을 안 해줬으니까 내가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럼 사장의 입장에선 돈을 세이브하는 쪽으로 돌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사장님이 얼마 벌었어요? 1억을 쓴 게 아니라 얼마 벌었죠? 최대 9억. 최소 4억. 그럼 설득시킬 수 있죠. 만약 사장님이 계속 보류시켜주면요, 일하지 마.
사장님이 안 해줬잖아요. 이게 뭐야? 또 넘기기. 그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 나는 사원 뽑아줬죠. 사장님은 뭐해서 좋아요? 돈 아껴서 좋죠. 돈을 아낀 건 아니었죠. 그러나 구조를 짜버렸죠. 그런 식으로 막 다양하게 짜주는 게 설득을 잘하고 기분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예요? 뽑아주세요. 뽑아주지 않으면 일 못해요. 그럼 사장님 뭐라고 할까요? 일하지 마. 그거 아니야. 늘려. 또 이런 생각해. 그러면 뭐야? 알봤어.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죠. 자, 25번째. 브리튼의 당나귀. 여러분, 인간은 갖고 싶은 것이 여러 개 있으면 전부 갖고 싶어 해서 망설이다가 보면 결정을 못해요. 브리튼이란, 여러분, 정보를 너무 많이 주죠. 그러면 많이 아니까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알려주면 헷갈려서 결정을 못해. 너무 조금 주면요. 부족 때문에 못해. 얼마만큼 정보를 줘야 돼요? 결정 내릴 만큼 준다고 했죠. 제가 정보 분석 때. 여러분, 목표를 하나로 설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브리튼의 당나귀냐면, 우리 인간도 그렇죠? 여러분, 당나귀가 있는데, 당근하고 즙을 같은 위치에다 놔뒀어. 그러니까요, 당나귀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실험했을 때. 왜요? 다 먹고 싶거든. 바보 같은 당나귀라고 하죠? 우리 인간도 그렇죠? 오늘은 옷 하나 사야지? 하고 백화점 갔다가 그냥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너무 많어, 살 게. 살 게 너무 많으면 뭐예요? 못 사겠어. 근데 이 브리튼이라는 사람이 당나귀 갖고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두 번째, 당근을 넣고 즙을 이렇게 뒤에다 놔놨어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이거 먹고 이거 먹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까요? 문제가 너무 복잡하죠? 그만 부셔가지고 뭐예요? 지금 이거를 하고 이렇게 단계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럼 쉬워져. 아무리 어려운 것도요, 부셔버리자. 그러면 쉬워져요. 한꺼번에 100개를 생각하려니까 머리가 아프죠. 한꺼번에 하나씩. 제가 대표님한테 여기서부터 홍대까지 갈 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 노란색 옷 입은 여자를 체크해 오세요 하면 아무도 못 찾고 와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빨간색, 파란색 이러다 보면 뭐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예요? 목표가 하나다 보니까 훨씬 더 집중도가 좋아지는 거야. 복잡한 문제를 나누라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째. 자이가르니 효과. 상대방에게 더 보여주지 말고, 다 보여주지 말고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여운을 주면 설득력이 좋아져요. 여러분, 이 얘기는 유명한 얘기예요. 자이가르니라는 건 애들 시험 볼 때요. 시간을 충분히 주는 조건하고 시간을 딱 했다 넘기세요. 다 넘기세요. 어떤 애들이 시험을 망쳤을까요? 넘기세요. 왜요? 뒤가 여운이 너무 많이 남는 거야. 아직 다 못 풀었는데 뒤로 넘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뭐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한번 실수하는 애들은 그 실수 때문에 그 뒤를 실수해. 여운 때문에요. 옛날에 미국 애들이요. 미국 애들의 협상법은요. 탁구식이야. 주면 들어오고 그거에 따라 또 협상해. 근데 처음으로 일본 애들이랑 협상을 할 때 미국 애들이 다 졌대요. 일본 애들은요, 뭔 말을 하죠. 그러면 일본 애들은 결정을 안 내려. 지네들끼리 일본말로 뭐야? 그러면 얘네들이 뭐야? 어디서 오버한다고 했죠? 드린 만큼 빨리 안 나오면 그때부터 뭐야? 오버하기 시작해요. 과잉 행동. 그때부터 뭐야? 우리가 조건을 잘못 제시했나? 근데 일본 애들은 억지로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결론 안 내리고 우리 내일 얘기합시다. 그러면 일본 애들은 발 뻗고 자고요. 미국 애들은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쟤네들이 결정을 안 내리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드라마 끝날 때도 언제 끝내요? 내 이놈 하고 그러고 끝난다고요. 그래야 뭐야? 그 뒤를 보게 하니까. 여운 효과라는 거죠. 자, 인터뷰. 메모하는 척 하기만 해도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어요. 왜요? 듣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 자, 그 다음. 여러분, 피그말리온이라는 얘기 아시죠? 어떤 그리스의 한 남자가 모든 여자를 다 좋아해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의 이상형을 만들었죠? 그리고
분명히 그 조각상에다가 뽀뽀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뭐를 했다고 해요? 진짜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진짜 얘에다 생명을 줬다고 하죠. 피그말리온이라는 게 뭐냐면 자꾸 상대방이 자꾸한테 기대하게끔 만들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 기대를 하게 된다고요. 약이다, 약이다, 약이다 하면 난다고 하죠. 근데 갑자기 그걸 피그말리온의 반대가 뭐라고 그래요? 노시보라고 하죠. 이거 약이다, 약이다. 에이, 사탕이었는데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주위 환경에 자기를 영향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고, 자, 29번째. 자신의 의견에 상대방이 반대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견을 더 고집해요. 이 얘기 뭘까요? 사장님이 뭐라고 하면 여러분이 반대하면 할수록 사장님이 더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야? 반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뭔 말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원하죠. 그러면 뭐야? 저 찬성합니다라고 하면 꺾어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다 좋아. 나한테 유리해. 그러면요.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뭐야? 그럼 웬만하면 사장님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해. 개입시킬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넓게 보라는 얘기. 다음 30번째 마지막. 여러분 아부와 칭찬의 차이가 뭐예요? 아부는요 관계성이 없이 말을 하는 게 아부예요. 아부는요 사장님 있으면 사장님 이거 뭐 멋있습니다 이게 아부죠. 칭찬은요 사장님과 가장 친한 이사님한테 사장님의 좋은 점을 얘기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게 칭찬, 이게 진짜 고단수의 아부죠. 이걸 홍보라고 하는 거죠. 아부는 사장님 직접적으로 아부를 하면 사장님의 마음은 얻어요. 그러나요 이걸 듣는 사람들한테는 다 안티를 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관계로 사장님한테 아부를 하자. 그럼 두 개 다 얻어요. 첫째, 사람 좋다. 왜요? 없는 자리에서 좋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두 번째야. 훨씬 더 증폭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언제나 사람은 제3자한테 들은 얘기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많죠. 즉 제3자에게 칭찬을 해서 칭찬을 루프 걸리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 시스템이 구축이 되려면 돌아와야 돼. 부메랑 효과가 들어와야 돼요. 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합시다라는 말이 해 주십시오 보다 훨씬 더 거리를 줄여줘요. 합시다. 오케이? 왜요? 이건 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합시다. 또요. 너에게만 하는 말인데 라는 말을 해주면 뭐예요? 훨씬 더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소도구를 이용해서 관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부를 할 때도 이렇게 근데 누가 이렇게 들어갈지 모르죠. 관계를 잘 모르게 해서 그러면요 시계나 모자나 옷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거 너무 멋있다. 그럼 그 사람을 칭찬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칭찬한 거예요 결국. 자, 그 다음에요.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이런 말을 써주는 게 좋아요. 뭐뭐 해도 괜찮으니까요. 이런 말을 하면 심리적 부담을 많이 이렇게 내려주죠. 그리고 상대방이 뭐예요? 훨씬 더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이 많은 걸 끌어낼 수가 있어요. 뭐뭐 해주십시오 보다 뭐야? 합시다. 너한테 말하는 건데 이 물건이 그거라도 괜찮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제가 질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질문을 잘해야 답이 잘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5분 쉬었다가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 콜드 리딩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들 있죠. 점쟁이들이 상대방의 뭐 하면 잘 알아맞히죠. 점쟁이가 신발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설득하는 방법.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뭐가 있느냐를 우리가 5분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